그럼 이어서 폰트에 관련된 속성부터 설명할게요. 폰트가 배경보다는 조금 이해가 간단해가지고 폰트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폰트라고 하는 속성은 말 그대로 우리가 글꼴 바꿔주고 그 다음에 폰트 크기 변경하고 효과 주고, 효과라고 하는 건 뭐 볼드체라던가 기울기체 요런 거, 요거 이제 표현하는 게 폰트라고 하는 속성이에요. 물론 여기 이제 세부적으로 보여주는 속성이 스타일, 폰트 스타일, 폰트 웨이트 요게 이제 조금 어떤 값이 들어가는지 헷갈릴 수 있겠지만 만약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뒤에 있는 드랍 버튼 눌러가지고 들어가는 밸류 리스트 보시면 대충 뭐 하는 애들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씩 값을 줘가지고 표현하는 거 어렵지 않겠지만 폰트도 여기 점점점 버튼 눌러보시면 편집창이 있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편집창을 이용하면 조금 더 간단하게 접근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편집창으로 한번 살펴보면 상단에 크게 창으로 지금 되어져 있는 구성이 이게 뭐냐면 폰트 패밀리, 그러니까 글꼴입니다. 글꼴. 근데 이거 눌러보시면은 앞에 글꼴을 선택하는 게 체크박스로 되어져 있는데 체크박스로 되어져 있는 거를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 중복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말 그대로 폰트 패밀리 쓰듯이 내가 에어리얼 없으면 그 다음 폰트, 그거 없으면 그 다음 폰트 이렇게 선택하는 순서대로 이렇게 쪼로록 입력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여기 나오는 리스트는 우리 시스템에 있는 폰트 리스트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애들은 그렇게 이렇게 폰트에서 딱히 문제될 게 없는데 요 녀석들 예를 들면 내가 도둠을 쓴다라고 했을 때 넥사가 가지고 있는 브라우저만 쓴다라고 하면 도둠으로 서스터 한글로 표현되는 거 문제될 거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폰트는요. 여기 내 리스트에는 이렇게 한글로 도둠 이렇게 보여지지만 요거 영문으로 다 변경해서 사용하시는 거를 보내드릴게요. 폰트 영문으로 표현하는 거. 요거 한 가지만 우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나와져 있는 부분에 여기 앞쪽 바운더리는 다 크기예요. 그러니까 폰트의 크기를 내가 직접적으로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드랍 버튼 눌러서 선택할 수도 있고 올리고 내려서 결정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하지만 이 폰트 크기에서 중요한 거는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에 여기 폰트 사이즈라고 하는 세부 속성에서 봤다라고 하면 처음 보더라도 뒤쪽에 보시면 여기 아이콘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는 포인트 요 단위 말고 뭐가 또 있나 보다 내가 생각해서 한번 눌러볼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요 창을 이용하면 편리하긴 하지만 요 녀석이 이제 마치 단위는 저거 하나 픽스인 것처럼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단위는 반드시 가이드 하는 대로, 가이드 받은 대로, 우리가 정한 대로 변경하셔야 됩니다. 같은 크기인데 제가 여기 지금 포인트로 되어져 있는 거 저희 픽셀도 된다는 얘기예요. 픽셀로 바꾸면 여기 미리 보기의 사이즈만 한번 보세요. 어때요? 크기 차이가 엄청나죠. 그쵸? 이만해졌다가 단위 바꿨다고 요만해지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이즈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보여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가이드 한 대로. 만약에 내가 디자인은 실제로 디자인 프로그램에서 픽셀로 작업을 했는데 우리 툴에서는 내가 포인트를 써야겠다라고 해가지고 그거 단위 계산해 보려고 하면 그 공수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 작업한 대로 하시면 돼요. 대신에 요거 단위를 또 신경 써야 되는 이유가 누구한테 있느냐? 얘한테 있습니다. 라인 하이트라고 하는 속성이 독립적으로 밖에 따로 나가져 있는 속성이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저희는 폰트의 세부적인 속성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럼 라인하이트가 뭐냐? 라인하이트는 이런 식으로 여러 줄의 텍스트가 입력될 때 여기 줄과 줄 사이에 요 간격을 표현하는 속성이 라인하이트예요. 쓰는 방법은 웹에서랑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내가 예를 들어서 라인하이트의 단위를 퍼센테이지를 선택한다. 그러면 내 폰트가 지금 사이즈가 얼마인데 그거에 몇 퍼센트를 보겠다. 이런 식으로 계산이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하지만 만약에 이것도 렌스로 단위를 라인하이트도 픽셀로 맞추고 그 다음에 폰트의 크기도 픽셀이라고 한다면 조금 이해는 편할 수가 있죠.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걸 30으로 한번 줘볼게요.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라고 보면 되냐면 폰트가 차지하고 있는 크기가 전체가 얼마가 되느냐? 30이에요. 근데 진짜 폰트 크기 사이즈가 20픽셀이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된다면 줄과 줄 사이의 간격은 요 놈들의 4만큼 10픽셀이 되겠죠. 계산하고 내가 확인하는데 조금 더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아이콘은 볼드하고 이탈릭 둘 다 주셔도 되고 저는 볼드만 한번 줘볼게요. 그래서 OK를 눌러보면 자 폰트라고 하는 속성이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효과를 준 건 앞쪽에 붙는 거고요. 여기가 최고로 중요하죠. 슬래시를 기준으로 앞에 있는 녀석이 폰트 크기, 뒤에 있는 녀석이 라인하이트. 단위가 두 개가 똑같네요. 그러면 실질적인 줄 사이의 간격은 10픽셀. 이렇게 읽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나머지는 폰트. 우리가 원적으로 프로젝트를 하면 아시다시피 폰트하고 컬러 두 개의 속성은요. 공통 잡아놓고 대부분 상속을 받아서 씁니다. 모든 컴포넌트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폰트 크기와 사이즈, 글꼴이 똑같은데 그거를 예를 들어서 컴포넌트마다 각각으로 입력해서 쓰진 않는다는 얘기예요. 다른 속성은 상속해서 사용하시라고 안 그러고 폰트하고 컬러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프로젝트에서 굉장히 공통이 12픽셀의 도둠이에요. 언제 그거는 이제 다 받아서 쓰는 건데 내가 어떤 컴포넌트의 디자인은 폰트를 키워야 돼서 똑같이 도둠 쓸 건데 16픽셀로 줘야 돼. 그러면 어차피 폰트 상속받아서 쓰는 거에 글꼴은 안 바뀔 거니까 내가 얘는 사이즈만 바꿔주겠다라고 해가지고 요렇게만 간혹 가다가 주시는 경우 있어요. 아니면 글꼴만 주시던지 이거 안 됩니다. 저희는 보시다시피 여기 밑에 있는 애들은 마찬가지 보더 탑, 레프트, 헤레드처럼 상세 속성이에요. 세부적인 속성입니다. 독립적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폰트라고 하는 속성은 기본적으로 누굴 들고 있어야 되냐? 크기와 글꼴을 들고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공통으로 잡아준 거하고 글꼴이 같든 사이즈가 같든 상관없어요. 폰트라고 하는 속성을 불러와서 값을 주려고 한다면 기본 누가 있어야 된다? 크기하고 글꼴. 요거는 가셔야 됩니다. 폰트에 예를 들어서 글꼴만 혹은 폰트 크기만 이렇게는 줄 수가 없다. 대신에 마찬가지로 단위 생각하셔야 되고 그러면 볼드라던가 이탈릭처럼 효과를 주는 속성인데 이게 이제 폰트의 세부적인 속성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밖에 있는 녀석이 있어요. 누구냐? 위쪽으로 조금 올라갈게요. 텍스트 데코레이션이라고 하는 속성입니다. 텍스트 데코레이션. 이 속성의 이름이 낯설 수 있어요. 하지만 얘가 가지고 있는 세부적인 속성, 여기 value를 한번 생각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바로 이해 가실 거예요. 언더라인, 취소라인, 취소선, 오버라인 이런 거 줄 수 있는 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얘도 속성 선택하는 게 체크박스로 되어져 있어요. 이거는 무슨 말이다? 중복이다. 중복이 가능하다. 그럴 일이 없겠지만 대부분 뭐 그렇게 많이 쓰는 건 못 봤지만 나는 언더라인 주면서 취소선도 주겠다. 요거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줄 수 있는 거. 자, 그럼
글꼴도 변경했고 사이즈도 바꿨고 효과도 주고 싶은 거 다 줬으면 이제 뭐 합니까? 글꼴의 색 변경하죠. 글꼴의 색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컬러 속성입니다. 컬러 쓰는 방법은 다 똑같다고 그랬어요. 컬러 네임 주든지 아니면 RGB 코드를 쓰든지. 컬러 네임으로 한번 줘볼게요. 그린 한번 줘볼까요? 그러면 미리 보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지금 추수선하고 언더라인 들어가서 선들이 막 보이긴 하는데 우선은 한번 준 값 그대로 보긴 할게요. 폰트의 컬러를. 자, 그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버튼 컴포넌트는 화면에 가서 봐도 아실 수 있겠지만 텍스트, 그러니까 객체가 컴포넌트 안에 들어가는 아이콘이라던가 텍스트의 객체가 보시다시피 건드리지 않아도 가운데로 정렬됩니다. 버튼 컴포넌트는. 이거는 실제로 모든 컴포넌트가 정렬이 동일하진 않아요. 각각의 컴포넌트가 가지고 있는 기본 설계값에 따라서 어떤 애는 왼쪽으로 정렬되는 애들이 있고 안 건드려도 어떤 애는 오른쪽으로 정렬되는 애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버튼은 가운데로 기본적으로 정렬되는 녀석들이에요. 만약에 내가 진짜 버튼을 디자인을 했고 그 디자인한 거에 따라서 정렬이 가운데로 필요하다라고 해서 뭐 센터라던가 미들이라던가 하는 이러한 속성을 줘가지고 변경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물론 그렇게 입력을 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안 줘도 가운데로 정렬될 걸 불필요한 속성이 추가되는 거겠죠. 저희도 스타일 시트 작성하실 때 기본적인 베이스는 불필요한 속성 작성하지 않는 거, 중복되는 거 계속 반복해서 쓰지 않는 거 이거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정렬이 가운데로 들어갈 거라고 하면 필요가 없겠지만 얘도 마찬가지로 왼쪽 혹은 오른쪽 위아래 이런 식으로 위치를 변경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거에 관련된 속성은 얼라인이죠. 텍스트 얼라인이라고 하는 속성이 있고 얘는 레프트로 갈지 라이트로 갈지 요거 확인하는 거고요. 센터. 그 다음에 얘 친구 있죠. 버티컬 얼라인이라고 하는 속성으로 탑에 있을지 미들에 있을지 그 다음에 바텀에 있을지를 결정합니다. 만약에 내가 왼쪽으로 정렬이 돼야 되는 상태라서 레프트로 텍스트 얼라인을 변경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텍스트가 진짜 왼쪽에 딱 붙어가지고 들어가는 거를 원하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간격은 떨어지고 여백값을 줘가지고 텍스트가 입력되기를 바라는 거다라고 하면 이 여백은 누구로 주느냐? 패딩이죠, 패딩. 넥스트 패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패딩 값을 그냥 딱 주면 직접 볼게요. 이건 어떤 의미냐? 여백을 10으로 주겠습니다. 대신에 어디에? 사방에 탑, 라이트, 바텀, 레프트를 다 10으로 주겠습니다. 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특정 위치만 혹은 레프트만 혹은 라이트만 이런 식으로 특정 위치에 대해서만 필요하다. 그러면 이것도 눌러보시면요. 패딩, 탑, 라이트, 바텀, 레프트 다 있죠. 원하는 위치에 값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똑같아요. 쓰는 방법. 계속 말씀드리지만 똑같은데 세부적인 속성으로 들어가서 독립적으로 못 나온다라고 하는 거. 그런 것만 조금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정렬도 확인해봤고 여백도 봐봤어요? 자, 그럼 이번엔 자간이 있죠? 그래서 폰트 속성 밑쪽으로 보시면은요, 레터 스페이싱이라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이거 0 기준으로 미리 보기 보세요. 제 거 플러스 값 주면 애들 서로 벌어지고 마이너스 값 주면 서로 붙는 거 요게 이제 레터 스페이싱인데 이런 식으로 플러스 주면 벌어지고 마이너스 주면 서로 붙는 이러한 형태 값을 쓰는 속성이 또 있어요. 그 밑으로 뭐가 있느냐? 워드 스페이싱입니다. 이거는 단어 사이의 간격이에요. 똑같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값으로 조절하는데 플러스 주면 단어가 여러 개가 있는 상태에서의 간격. 그러니까 레터 자간과 단어 사이의 간격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폰트 그룹에 들어갈 마지막 속성은요. 백그라운드 위에 있습니다. 워드랩이라고 하는 속성이에요. 워드랩. 이거는 어떤 속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드래그해서 그린 컴포넌트의 너비가 한정적인데 여러 줄의 텍스트를 입력받는 컴포넌트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오버되도록 입력했을 때 얘가 어떻게
자동으로 줄바꿈될 수 있도록 조절해야 하는 속성, 이게 워드랩입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 이제 버튼이라고 하는 컴포넌트를 보고 있으니 이게 이제 조금 낯설 수 있겠지만 우리 예를 들어서 비고라던가 메모 이런 거 표현하는 컴포넌트 생각해 보시면 그거와 관련돼 가지고 워드랩 꼭 같이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좀 전에 봤었던 선에 대한 속성 그룹에 있는 애들보다는 개수로 보면 엄청 많은 것처럼 보여지겠지만 하나하나씩 흐름대로 생각해 보시면 다 이제 폰트와 맞물려서 생각할 수 있는 속성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 그 외, 좀 더 쉬운 거 그 외부터 가볼게요. 여기에는 맨 처음에 우리가 확인할 속성이 누가 있냐? 여기 레디어스 밑에 있는 박스 섀도우입니다. 그 외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효과에 관련된 거 이름만 들어도 대충 뭐 하는 녀석이구나 라고 하는 거를 알 수 있을 만한 속성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섀도우라고 하는 녀석, 요거 이제 세부적인 속성을 보시면 옵셋이라고 하는 거로 얼마만큼 객체를 떨어져가지고 그림자를 줄 거냐, 요거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쵸? 옵셋. 블러는 그 그림자의 흐림 효과는 얼마로 줄 거냐, 요게 이제 블러가 되는 거고, 컬러는 그 그림자의 색은 무슨 색을 줄 거냐, 이게 이제 섀도우의 상세 속성 중에서 대표적인 거 옵셋, 블러, 컬러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 안 드리는 게 두 개가 있죠. 인셋하고 스프레드인데 인셋이라고 하는 거는 얘는 그림자의 위치 생각하시면 돼요. 안 건드리면 바깥쪽에 만들어지는 거고요. 안쪽으로 표시되기 위해서는 요거 인셋 값으로 변경합니다. 스프레드는 크기. 얘는 플러스 값 줬을 때 쉽게 생각하시면 확대되고 마이너스 값 주면 축소되는 건데 이거를 왜 두 개를 따로 말씀드리느냐? 두 번째예요. 뭐가? 제약이 있는 속성.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토탈. 첫 번째가 보더에서의 스타일이 넥사에서 NRE 환경에서는 어디까지만 된다라고 하는 거? 솔리드까지만. 그리고 또 하나가 이겁니다. 섀도우에서 인셋하고 스프레이드가 우리 NRE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요것만. 얘네들 세 개만. 그래서 제약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 요거 두 개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섀도우 말고 우리가 효과에 관련된 속성으로 뭘 볼 수 있느냐? 커서가 있습니다. 커서. 커서는 마우스 오버 했을 때 변경되는 커서의 모양인데 요거 이제 리스트를 보더라도 대충 짐작하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거 이미지 보시면 훨씬 더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 한번 보시면 끝나요. 그래서 말 그대로 오버했을 때 변경되는 커서 지금 현재 뭐 디자인이 그렇게 보기 좋겠진 않겠지만 우리 화면을 제가 실행해가지고 보면 마우스를 가져다 대도 전혀 변화가 없을 겁니다. 그쵸? 근데 만약에 커서 속성을 제가 포인터로 변경해가지고 다시 한번 실행해서 보면 보시는 것처럼 오버했을 때 커서 모양 변경되는 거 그거 이제 생각하시면 커서 속성 금방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마지막 효과는요. 맨 여기 레터 스페이싱하고 워드 사이에 껴져 있는 오퍼시티라고 하는 속성 투명도죠. 투명도는 자체가 어려울 거 없어요. 근데 뭘 생각하셔야 되냐? 두 가지 방법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드랍 버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위를 첫 번째로 누구를 설정할 수 있냐면 여기 알파 밸류라고 하는 거. 알파 밸류로 설정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느냐? 우리 투명도 0에서 1까지 표현하는 거 있죠? 0.5, 0.6 이런 식으로. 0 생략하지 마세요. 웹처럼 0.5.6 이거 말고 0.5, 0.6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알파 밸류가 아니면 누가 있냐? 퍼센테이지가 있어요. 0에서 100까지 퍼센테이지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생각이 다르니까 요거는 디자인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단위 설정해가지고 오퍼시티 값 주실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 외 효과에 관련된 속성까지 해가지고 표현하면 진짜로 이제 남은 거는요. 배경에 관련된 속성이에요.
배경에 관련된 속성 큰 꼭지로 보면 첫 번째 말 그대로 백그라운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넥사, 엣지라고 하는 속성, 그 다음에 아이콘이라고 하는 속성, 이 세 개가 크게 봤을 때 배경을 표현하는 속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의 세부적인 속성들을 눌러보면 엣지라고 하는 거를 표현하기 위한 세부 속성으로 뭐가 있느냐? 이미지가 있고요. 아이콘은 진짜 뭐 아이콘 쓰는 거겠죠? 백그라운드도 눌러봤더니 뭐가 있냐? 얘도 이미지라고 하는 세부 속성을 들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각각의 속성, 백그라운드, 아이콘, 엣지를 어떻게 쓰는지도 알아야 되고 세 놈 다 들고 있는 이미지가 의미하는 게 뭔지도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내가 디자인한 게 옆에 있는 속성창으로 다 표현이 된다라고 하면 너무 좋겠죠. 속성에다가 입력해가지고 작업 완료하면 되니까. 근데 만약에 그렇게 표현이 안 된다고 하면 우리는 이미지를 쓸 겁니다. 예를 들어서 버튼 배경으로 이미지를 줄 건데 그 버튼의 텍스트가 두 글자도 있고 세 글자도 있고 네 글자도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내가 이미지를 두 글자짜리용, 세 글자짜리용, 네 글자짜리용 이런 식으로 글자 길이에 다르게 다 만들어야 되느냐? 지가 않다라는 거. 그러면 적절한 사이즈로 만들어서 얘를 반복을 해서 쓰든 아니면 스트레치를 해서 쓰든 활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엣지, 아이콘, 백그라운드에 있는 이미지는 뭘 결정하는 거냐? 얘를 반복해서 쓸 건지 스트레이트로 해서 쓸 건지 이런 거를 결정하는 게 얘네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미지 관련돼서는 진짜 이미지 넣어보고 내가 바꿔보고 그래야지만 이해가 수월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있죠. 우리가 테마를 공테마로 만든다고 하면서 이미지를 싹 다 버렸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떻게 조금 써볼 이미지가 없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먼저 저 세 놈들에 대한 속성을 확인하기 전에 이미지 자체를 조금 추가해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 방법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한번 그 전에 가볼게요. 제가 예를 들어서 속성이 작성되어져 있는 거를 상에서 만약에 지워버립니다. 그러면 지금 보셨던 것처럼 계속 이제 호환이 되는 거니까 얘가 날아가면 얘도 당연히 어떻게 될 겁니까? 없어지겠죠. 그쵸? 밸류 없어질 거예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진짜로 속성 값이 없어지느냐 봤더니 보이십니까? 다시 패딩 선택해서 지워봅니다. 그랬더니 속성 값이 지워지는 건 당연하고 그 다음에 밸류가 지워지는 건 당연하고 누구까지 없어집니까 지금? 속성 리스트업 된 거 요거까지 지금 다 같이 없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다시 줘볼게요. 보더를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될 거예요? 들어오겠죠? 근데 보시다시피 내가 맨 처음에 있었던 거, 중간에 있었던 거 쓴다고 해서 그 자리로 치고 들어가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이야 속성을 불러오고 이것저것 돌아다니면 쓰더라도 거기에 맞춰서 이제 싱크가 맞아서 들어가고 있었지만 내가 나중에는 예를 들어서 선택자만 불러왔을 때 이런 식으로 한다라고 하면 최대로 쓰지 않는 이상은 이 순서대로 안 들어가겠죠? 혹시 패딩 값이 들어가 있어서 드래그해서 그린 것보다 패딩이 위아래 많이 먹어가지고 잘려 보이는 건 아닐까요? 패딩 한번 지워보세요. 패딩 쓰신 거. 패딩 한번 지워보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똑같이 싱크를 맞춰가지고 제대로 나중에 입력하시면 뭐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가지고 문제될 거는 아니란 얘기입니다. 가로 안에 순서가 정확하게 상하고 맞아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 하지만 맞추면 보기는 편하겠죠.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질문하신 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제가 만약에 여기다 패딩 20을 줬으면 저 폰트 어떻게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쵸? 미리 보기에서. 근데 화면에 가서 보면 아마 그 정도는 아닐 거예요. 제가 컴포넌트를 원체 크게 그렸기 때문에.
근데 컴포넌트를 만약에 조그맣게 그린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텍스트가 안 보이겠죠. 왜냐? 패딩을 제가 20을 줬어요. 20을 줬다는 건 사방에서 20만큼 먹고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20이 내려오고 20이 올라오고 하려면 적어도 기본적으로 애들 텍스트 크기도 생각해가지고 컴포넌트 크기가 있어야 되는데 아마 고개 사이즈가 안 맞으면 텍스트가 저처럼 저 미리 보기 봤던 것처럼 없어지는 것처럼 잘려서 보일 거예요. 질문하신 게 이게 혹시 아닙니까? 그래서 패딩을 제가 한번 지워보시라고 했는데 이게 혹시 안 보이신다는 건가요? 요거는 익스플로차 빈 공간 우클릭 하셔가지고요. 뷰에 컴포넌트 프립을 불러오시면 돼요. 아마 실수로 닫아지신 것 같은데 이거 불러오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여기 이제 싱크까지 한번 말씀드렸어요. 자, 그럼 이미지 데리고 올게요. 이미지. 우리 없는 이미지 데리고 와서 요것 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원래 얘가 들고 있었던 이미지 리스트가 있었는데 내가 그거를 안 쓸 거라서 지워버렸어요. 그러면 반대로 내가 쓸 거를 여기 리스트 안에다가 어떻게 하면 되느냐? 데리고 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미지스라고 하는 폴더 선택하고 그 폴더 밑에다 넣어줄 거니까 폴더 선택하시고 여기 앞에 임포트 갑니다. 임포트 그래가지고 이미지 위치 찾아가면 되는데 이미지가 저는 어디 있냐면 바탕화면에 있어요. 이미지는 다운로드 받으세요라고 했던 교육자료 안에 있습니다. 다운로드 받으세요라고 하는 교육자료 안에 있고 다시 한번 교육자료가 다운로드 안 되신 분들은 제가 오늘 오전에 시작하기 전에 채팅창에 말씀드렸고 지금 다시 드릴게요. 자, 이미지라고 하는 폴더 있습니다. 요 폴더 안에 있는 이미지 요거 들고 올 거예요, 저희. 그래서 임포트로 가셔가지고 뜨는 팝업에서 본인 그 교육자료 이미지 있는 위치 찾아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저는 바탕화면에 있어서 바탕화면 쫓아가는 거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교육자료 있는 위치 갑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이미지 폴더로 오면 여기에서 어떻게 하느냐? 컨트롤 A로 전체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그냥 열기 하시면 돼요. 컨트롤 A로 전체 선택한 다음에 열기 합니다. 한 40개, 3, 40개 정도 더 올 거예요.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업을 하다 보면 이제 필요한 서로 화면들을 주고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베이스라고 하는 폴더에다가 제 베이스라고 하는 폴더에 화면을 받아가지고 넣었다고 가정해 볼 겁니다. 제 거 우선 보세요. 그래서 베이스 폴더에 제가 지금 아까 테스트하려고 만들었었던 화면이 하나 있는데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화면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해당하는 화면을 받아가지고 보시다시피 집어 넣었어요. 내 영역 안에다가. 내 영역 안에다가 집어 넣습니다. 그러면 그 해당 프로젝트 경로로 가가지고 베이스 폴더에 가면 어떻습니까? 베이스 폴더에는 지금 2개의 화면이 있는 게 확인이 돼요. 내가 다 집어 넣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프로젝트 경로에 가서 변경한 정보가 있다고 해가지고 얘가 툴에서 바로 리스트가 나타나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요. 새로 고침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누구를? 변경된 정보를. 보시다시피 베이스라고 하는 폴더에다가만 내가 화면을 집어넣은 거기 때문에 전체 프로젝트가 새로 고침될 필요는 없는 상황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내가 새로 고침, 그러니까 리플래시를 해야 되는 위치 누구? 베이스. 얘를 선택해가지고 우클릭해서 리플래시를 보시면 보시다시피 새로 고침되니까 여기에 이제 변경된 정보가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그 루트를 쫓아가가지고 이미지를 집어넣지는 않았지만 어찌됐건 간에 실제 내가 툴 안에서 화면처럼 만들어가지고 된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마찬가지로 내가 테마에다가 이렇게 이미지를 집어넣었어? 그렇다고 하더라도 임포트를 이용해가지고 이미지를 집어넣었다고 하더라도 테마에 변경된 이미지 정보를 알려줘야 돼요. 어떻게? 마찬가지로 새로 고침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뭐 디자이너나 뭐 개발자나 똑같이 내가 작업이 끝나서 배포를 받아서 확인하거나 혹은 작업하고 있는데 변경하려고 아이콘을 하나 추가했다던가 바꾼다거나 해가지고 이미지 파일 하나만 내가 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내 프로젝트에다가는 선택해가지고 지금처럼 임포트해서 넣으면 돼요. 하지만 이렇게 넣는다고 해서 혹은 그 위치로 찾아가서 집어넣었다고 해가지고 애들이 바로 보이는 상태가 아닐 수가 있다는 거. 그렇게 되면 프로젝트가 아직 새로 들어온 녀석을 인지 못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마찬가지로 그런 변경된 정보가 있으면 새로 고침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이미지도 내가 지금 받았고 뭐 화면도 받았고 전체적으로 정보를 변경해야 된다 그러면 각각의 위치 쫓아가서 하는 게 아니라 어디? 프로젝트에다가 기준 우클릭 리플레시 합니다. 그런데 새로 고침을 해보셨으면 지금 아시겠지만 내가 어떤 거를 기준 잡고 새로 고침을 하면 그 기준 밑에 있는 녀석들은 다 닫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는 화면도 하나 오픈되어져 있고 테마도 오픈되어져 있는데 프로젝트 이름 기준으로 우클릭해가지고 리플래시로 하면 그 화면이라던가 테마는 프로젝트 밑에 있죠.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애들이 싹 닫히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 같은 거 집어넣었을 때는 전체 새로 고침을 한번 하셔야지만 그 이미지가 들어온 게 프로젝트가 인지가 돼서 내가 사용한다고 했었을 때 경로를 바로바로 불러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미지를 불러와가지고 내 프로젝트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이 이미지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자, 백그라운드 엣지 아이콘 중에서 보시다시피 세부적인 속성 한 놈 없는 녀석이 누구냐면 아이콘이에요. 그래서 아이콘이라고 하는 녀석으로 기본적으로 이미지 자체를 어떻게 쓰는지를 한번 볼 건데 그거는 아주 간단합니다. 뭐냐? 선택하시고 뒤에 드랍 버튼만 눌러보시면 돼요. 그러면 보시다시피 리스트가 보이고 여기서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이미지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나한테 얘는 어떤 식으로 보여주느냐? 이미지는 URL에 가로 따옴표 안에 어떤 이름을 가진 이미지를 썼습니다. 라고 하는 것과 그 이미지가 있는 경로를 이렇게 노출해서 보여줍니다. 그때 저 경로가 보세요. 지금 현재 우리 프로젝트가 내 프로젝트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 0523 테마를 적용해가지고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그 테마는 누굴 가지고 있어? 스타일하고 이미지를 가지고 있네? 근데 내가 이미지를 다 어디다 넣었어요? 얘한테 넣습니다. 그러면 저 이미지 경로는 아예 세팅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미지를 넣었는데 내가 만약에 실행했을 때 안 나오고 그런다 그러면 이게 인지가 안 됐으니 전체 프로젝트를 새로 고침하거나 혹은 제너레이트를 한번 해가지고 확인하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미지 경로를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C 밑에다가 이미지 다 만들어 놨는데 그 경로를 잡는다거나 아니면 다른 위치에 이렇게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기본적으로 이미지는요, 테마 세팅되어져 있는 대로 요 경로 잡아가지고 작성하면 적어도 이미지 못 찾아서 안 보여줍니다 라고 하는 문제는 없을 거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미지는 요쪽 쓰시라고 말씀드려요. 간단하니까 뒤에 있는 드랍 버튼 선택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미지 자체를 쓰는 방법은 이렇게 간단하다. 그럼 이제 얘네들 이미지라고 하는 값을 가지고 있는 컴포넌트 백그라운드 엣지 아이콘 중에서 먼저 백그라운드를 볼 건데 백그라운드는요 보시다시피 얘를 표현하기 위한 세부적인 속성이 이렇게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미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가 있느냐? 그라데이션 표현하는 두 번째 세부 속성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컬러가 있는데, 물론 얘네들 3개 말고 중간에 이렇게 껴져 있는 애들 2개가 있습니다. 얘네들은 뭐냐면 이미지를 만약에 사용할 때 이미지를 테두리에 밑에부터 붙일 건지 보더를 먹힐 건지 뭐 이런 거를 결정하는 건데, 이거는 나중에 한번 눌러만 봐도 얼마든지 결과를 얻을 수가 있고 이미지를 썼을 때와 또 관련이 있는 속성이기 때문에 큰 타이틀에서 얘네들은 뺄게요.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백그라운드에 우리는 이미지를 주거나 그라데이션으로 표현하거나 컬러값 하나를 줘가지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접근하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에서 뭐냐, 쟤네들 3개가 같이 적용돼도 되는 녀석이 있고 절대로 같이 쓰면 안 되는 속성이 있어서 그걸 먼저 확인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50에 50짜리 컴포넌트를 그린 상황에서 여기에다가 백그라운드를요, 컬러 블루를 줬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내가 누구도 줬냐? 이미지도 줍니다. 근데 이미지가 사이즈가 얼마냐? 50에 50이에요. 그러면 컴포넌트 크기도 50, 이미지도 50, 배경을 파랑으로 깔았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 디자인은 백그라운드가 누굴 보여주냐? 지한테 가까운 녀석 먼저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전체적으로 이미지가 보일 거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컴포넌트가 커졌어요. 100에 100 사이즈로 커진 상태에서 이 세팅이 똑같다 그러면 50에 50 위치는 당연히 여전히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근데 나머지 영역에는 누구를, 내가 컬러를 블루로 깐 값을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 얘기는 백그라운드에다가는 컬러 값하고 이미지를 함께 사용하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거 오케이. 그런데 블루로 보여지는 영역에 나는 그라데이션으로 표현하겠다? 그건 아닙니다. 이미지와 그라데이션은 함께 사용할 수 없는데 이거는 이렇게 작업하는 걸 지원하지 않습니다도 물론이지만 2개를 같이 입력했을 때 오작동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절대로 지원도 안 되지만 같이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그런 상태에서 컬러라고 하는 세부적인 속성은 아주 단순하죠. 우리 지금까지 봤던 것처럼 컬러값 RGB로 주던지 아니면 네임으로 줘가지고 백그라운드 컬러 표현할 수 있는 거. 그라데이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라데이션도 우리가 방향을 결정하죠. 그라데이션의 세부적인 속성이 얘네들인데 방향을 결정해서 무슨 방향으로 그라데이션을 흘러가게 만들 거냐 이거를 결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스타트하고 엔드로 무슨 색으로 시작해서 무슨 색으로 끝날 거냐 이거죠. 근데 이제 리스트 컬러 스톱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그라데이션을 표현하는데 조금 더 볼륨 있는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서 컬러를 중간중간에 추가하는 애들이 있어요. 리스트 컬러 스톱은 스타트하고 엔드를 제외한 그 안쪽에 있는 속성을 우리가 요거로 표현하는데, 이게 하나하나의 세부 속성 의미는 어렵지가 않은데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그라데이션 마지막 편집기 이거 이용하는 게 가장 편합니다. 내가 방향을 결정하는데 만약에 방향을 안 결정해? 그럼 이거는 누구하고 똑같냐면 to bottom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는 방향이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반전 이런 거 없어요? 앞에 있는 거 예를 들어가지고 스타트, 뒤에 있는 거 엔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빨강에서 파랑으로 그라데이션 하는 걸 봐야겠다. 컬러 부분 더블 클릭하면 피커 나와가지고 정확한 컬러는 뭐 입력할 수 있겠지만 제가 임의로 찍는다고 하면 빨강에서 파랑으로 이렇게 끝내가지고 편집할 수도 있겠죠. 진짜로 컬러명을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여기 편집창에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OK 하고 나가서 틀이 잡혀져 있으니까 컬러를, 여긴 너무 편집창이 조그마니까 화면에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OK 눌러 가야 되는데 실수로 클릭을 해버렸네? 그럼 이게 뭐가 된다라는 거? 리스트 컬러 스탑이 된다라는 거. 안에 표현하는 거. 그래서 만약에 실수로 잘못 클릭한 거면요, 다시 빼주면 되고, 진짜로 내가 한 50% 되는 위치에 컬러 값을 줘야 된다? 그러면 비슷한 언저리 찍어서
언저리 찍어서 칼라가 표현하면 보시다시피 어떻게 작업되는지 틀이 보여요. 내가 이게 처음부터 50% 되는 위치에다 찍었으면 문제가 없겠지만 집수가 안 맞죠. 편집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여기에 들어가서 편집할 수도 있고 아니면 OK 누르고 나가서 보시면 이렇게 입력이 됩니다라고 해서 틀이 나오니까 여기서 직접적으로 편집하셔도 돼요. 그건 편한 대로. 처음에 어떻게 그라데이션을 써야 되는 건지를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이 편집기로 틀만 잡아오세요. 틀만. 그렇게 되면 훨씬 더 편하게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백그라운드에 그라데이션이라고 하는 거 방향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스타트하고 엔드 사이에 중간에 추가되는 색이 표현된다라고 하는 그라데이션 했습니다. 그럼 남은 게 이제 뭐냐? 이미지죠. 그쵸? 근데 지금 백그라운드 이미지가 남았고 엣지 이미지, 아이콘이 남았는데 지금까지 같은 방법으로 제가 설명을 하면 아마 속성창 여기 편집기에서 작업을 하고 미리 보기에서 확인을 하든 아니면 저장하고 화면에 가서 확인을 하든 아마 체크해 볼 거예요. 그렇게 되면 백그라운드 설명 끝나고 그 다음에 엣지하고 아이콘하고 이렇게 되겠는데 헷갈려요. 절대로 헷갈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 이미지는요. 화면에다가 나란히 그려놓고 한 놈은 백그라운드 속성에 줘보고 또 하나는 엣지에 줘보고 또 하나는 아이콘으로 줘봐가지고 어떻게 되게 계속 비교해서 볼 수 있게 화면에서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선 백그라운드에 그라데이션까지 해가지고 우선 설명 여기서 마무리하고 좀 쉬었다가 3시 5분부터 쭉으로 이미지 비교하는 거 화면에서 한번 본 다음에 속성 정리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선 마무리합니다. 다음 시간 3시 5분에 시작하도록 할게요.